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음과 양은 서로 보완하며 순환한다. 상보성의 원리입니다. 양자철학에서 상보성의 원리인데 이건 뭔 얘기인가 하면은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생할 때 상생하고 쇠퇴할 때 쇠퇴해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두 개가 모이면은 중화가 된다. 그럼 비가 오고 나면은 저기압과 고기압이 찬 공기를 만나면은 중화가 돼서 비가 오고 나면은 고요해진다. 이게 이제 상생상극이죠.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상보성의 원리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번 봅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싹을 심으면은 그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름이 되면은 절정기가 되는 겁니다. 절정기가. 숲이 완전히 우거져요. 그래서 최대의 고비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절정 상태가 되면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가을 되면은 낙엽이 돼서 우수수 떨어지고 마지막에 겨울 되면은 씨알만 땅그랗게 남는 거예요. 씨알을 또 심으면은 봄에 다시 또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쇠퇴했다가 이것을 이제 반복하는 것이 이 우주의 원리고 이게 상보성의 원리입니다. 음과 양이 돌고 도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단계로 변하고 있다.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돌고 도는 과정이 서서히 한쪽 기운이 상승했다가 극대화됐다가 쇠락했다가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생과 멸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내 품이면 수용하고 수용한 애가 내 품이면 또다시 수용하는 그 순환 과정을 서로가 보완하는 관계를 돌아가야 된다. 물도 비가 돼서 흘러내릴 때처럼 구름 모래 있는 상태에서 대기 속에 있는 차가워진 기운이 다가오면은 비구름이 돼서 물기를 머금어서 비가 돼서 떨어진다. 떨어지고 난 물속에 흐르다가 태양빛을 받아서 증발하면 또다시 구름이 된다. 돌고 돈다는 얘기입니다. 상보성의 원리. 이게 돌아가는 순환 과정인데 이것도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 물은 온몸, 태양은 양양, 태양을 받아 증발되는 상태는 음에서 양의 기운이 상승하는 상태고 구름이 돼서 떠돌다가 점점 물기를 머금고 차가운 기운을 만나서 양이 돼서 서서히 비구름으로 바뀌어서 떨어지면 물이 되는 과정이 순환된다. 서로가 보완하면서 자연순환의 원리가 만들어진다.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돌고 돈다. 상호간의 필요에 의해서 대기를 순환시키므로 수분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있다. 이게 상보거든요. 자연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계속 돌게 만드는 기운이 있다. 서로가 이것을 보완하는 관계다. 이게 상보성의 양자물리가 상보성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측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 참 희한한 거예요. 이중선의 시험인데 이건 뭔가 하면은 관찰을 하면은 원자가 핵과 전자가 도는데 전자가 나타나는데 관찰하는 순간 전자는 영향을 받아서 보여요. 입자로 되는 거예요. 입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관찰을 하지 않으면은 쉽게 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은 파장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입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이중설립 관측의 영향을 받는다. 어떻게 이 물질이 관측의 영향을 받는 거? 이걸 실험으로 했으니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철학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면은 우리 이제 철학적으로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우리가
이 우주를 바라보는 것은, 물질을 바라보는 것은 이 물질의 파장에 의해서 내가 눈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은 이것을 볼 때에 뭐예요? 내 마음 속에 쌓여있던 지식, 이게 뭐를, 이 대상을 보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유심조예요. 내가 보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보는 대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죠? 관측되면은 있고, 관측이 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분별을 하면은, 이게 있다, 없다, 구분이 되지만은, 분별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양자철학의 관측의 영향을 받는다. 이중설립실험하고 일체유심조는, 철학의 일체유심조는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보느냐? 이 대상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핸드폰을 한 번도 못 본 아프리카인한테 핸드폰을 갖다 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소리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요. 우리는 이미 알아서 지식이 있고, 핸드폰에 대한 지식이 있고, 살아온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핸드폰에 들어서 원래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처음 보고 듣도 보도 못한 핸드폰을 아프리카 사람이 만약에 봤다면은 이상한 괴물로 볼 거예요. 그렇죠? 같은 대상의 물질을 완전히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건 뭐냐?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 그 다음에 업하고, 지식하고, 이게 플러스 돼서 내가 대상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대상을 보고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그게 일체유심조입니다. 그래서 관찰하는 입자가 이걸 지워야 되겠습니다. 관찰하는 순간 입자가 되고, 관찰하지 않을 때는 파장으로 존재를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지 않을 때는 파장으로 존재해서 물체가 된 상태로 전파 같은 에너지로 존재하고, 내가 보려고 관찰을 시작하는 순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입자가 존재하고 있는. 원효대사의 일체유심조, 내가 알고 있는 깜냥, 지식, 지혜만큼만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내 보는 만큼의 세상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혜, 진리만큼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만물의 것들이 다 달라지고 허상이다. 이것은 마음이 지어낸 쌍이다. 부처님도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게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은 어차피 뭐라 그랬어요? 그 물질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원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물이라고 가정합시다. 물을 이제 보는데, 내가 물을 바라보는데, 이 속성은 보면은 H2O예요. 그죠? H2O고, 여기 더 들어가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원자와 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업이라고 그러죠. 이걸 가지고 이 물을 보고 이건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담겨 있는 대로 본다. 이게 일체유심조예요. 내가 보기로 작정한 순간 만물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보지 않고 있을 때는 걔들은 없다, 허상이다, 파장으로 그냥 흩어져 있을 존재뿐이다. 우리는 각각 생활이고 있는 환경이 다 다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생활이고 보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살아가는 환경에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세상의 한계가 존재한다.